회장님도 반갑습니다. 오늘도 저와 책 맛있게 먹어 준비되셨습니까? 여기는 사무실입니다. 주말이고 잠깐 일하러 나왔습니다. 오후에 미팅이 있어가지고요. 책을 읽던 차에 이 책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모테나시 접객의 비밀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오모테나시라는 말도 되게 낯설고 접객이라는 표현도 저희 잘 쓰지 않죠. 근데 이 책이 제가 만나게 된 계기를 먼저 말씀드리면 트리피 자기개발연구소에서 기업에 독서 코칭을 나갑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그 커리큘럼을 일반인을 대상으로 기업 독서 온라인 과정을 이제 막 시작했더라고요. 제가 이기에 신청을 했고 그때 선정해줘서 첫 번째가 오모테나시 접객의 비밀이어서 아직 커리큘럼 시작하지 않았지만 미리 읽어보던 차에 이거 함께 소개하면 좋겠다, 읽어보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기업 독서는 슬피 바인더 자기경영 연구소의 이재덕 마스터님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책 소개 너무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저와 팟빵 함께하고 있는 김상미 선배님, 김상미 사장님께서도 이 책을 오늘 팟빵에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빨리 읽어야 되겠다 싶어서 오후에 읽고 이렇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마음으로 손님을 대한다라는 그 빨간색 띠지가 확 들어오는데 책 먹은 전 띠지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손에 걸리적거려서. 그래서 딱 오자마자 띠지를 버렸더니 이렇게 허연 책이 나왔습니다. 되게 얇고요. 그 다음에 컴팩트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어떤 의미가 있길래 이렇게 기업 독서를 추천을 할까라는 궁금증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책을 쓴 작가 소개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으로 손님을 대한다. 오모테나시 접객의 비밀은 예스24 기준으로 보니까 정가 12,000원이고 10% 적은 결과 1,800원에 구입하실 수 있고 실은 책이 많이 판매가 됐다고 볼 수는 없어요. 판매 주수 보시면 되게 낮습니다. 근데 많이 팔렸다고 좋은 책이 안 팔렸다고 나쁜 책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책 한 권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하나만 얻어도 이 책에 10배, 100배 이상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것을 발견하면 보물이다. 이런 책 혼자 말고 싶다 이런 책 발견하게 되잖아요. 아마도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물음표를 가지고 이 책을 읽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작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작가는 최한구 작가님이시고요. 고려대학교 1월 일문학과를 졸업했다. 1997년 삼성물산의 공채로 첫 입사해 프로젝트로 도쿄엔지 컨설팅을 맡았고요. 한국 최초의 DIY 전문점 핸드피아를 오픈했습니다. 이후 삼성 아이마켓 코리아, SK커뮤니케이션, 다음 커뮤니케이션에서 전자상거래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2007년 일본에서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전문회사인 리얼커머스를 설립했고요. 라쿠텐에서 샵 오브 더 이어를 수상하는 등 일본에서 한국 패션을 널리 알리고 있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국인의 시선으로 또 일본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인지 알려주신 점에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책 목차를 보고 갈게요. 목차를 먼저 보시면 내가 어느 부분 도움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일단 이 얇은 책인데 군더더기 없이 딱 이렇게 있기 때문에 얇지만 좀 실용적이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목차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프롤로그에는 일본 접객의 비밀, 그 다음에 제가 계속 궁금했던 오모테나시가 뭐야, 무엇인가, 그 다음에 그 후부터는 쭉 예시입니다. 사토 카메라, 도쿄엔즈, 스카타 농장, 빌리지 빙하드, 쿄코 호텔, 세이코 마트, 도쿄 디즈니랜드. 이 중에 책먹여자가 알고 있는 거는 도쿄 디즈니밖에 없어요. 다 몰라요. 처음 들어봤어요. 도쿄엔즈는 들어본 것 같긴 한데 다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읽었던 부분만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프롤로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접객의 비밀입니다. 이번에 제가 소개해서 봤듯이 이커머스 쪽으로 이제 일본에서 시장성을 보고 넘어갔어요. 근데 이상하게 잘 안 팔리는 거죠. 상거래가 잘 안 되는 거죠. 이상하다. 왜 이런 시스템이 잘 안 될까 싶었더니 이제 본인이 직접 소비자가 돼서 일본 사람들을 만나보니 일본 사람들의 이 태도 이거를 본 거죠. 그게 바로 접객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는데요. 여기 읽어드리겠습니다. 트렌치 코트를 한 거예요. 사고 나서 그날 비가 부슬부슬 내렸어요. 니트를 하나 샀어요. 종이 가방에 넣었는데
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종이 가방에 비닐 커버를 씌우고요. 심지어 나를 가게 문화까지 정중하게 안내하고요. 입구에서 상냥 인사하고요. 종이 가방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오는데 조심히 가세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비싼 옷 상어떡에 니트 하나 사는데 이 사람들 이런 접객이란 게 오모테나시를 자기가 본 거죠. 아, 일본에는 이런 문화가 있구나. 1%의 소득객이 무엇이냐 바로 접객이었습니다. 일본 사람 여기서는 고객 들어오면은 고객이 또 이제 막 상점 직원들이 이렇게 막 보면 이렇게 부담스러워 안 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없이 그리고 고객을 편안하게 해주는 이런 것들 1% 수수께끼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접객. 근데 접객이라는 거를 제가 찾아봤더니 그러니까 모르는 단어는 아닌데 접객을 언제 쓰지? 라고 단어를 검색해봤더니 그냥 손님을 대접한다는 거예요. 접객이란 뜻이.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접객이라는 건 손님을 대접한다는 거고 손님이라는 결국 사람과 사람을 만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질문이 다가옵니다. 그러면 앞으로 차차 산업혁명과 같은 시대에는 대면이 줄어드는데 이럴 때는 그러면 접객이 필요 없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이 책 15쪽 프롤로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매뉴얼화 될 수 있는 거의 모든 일들을 인공지능이 대체하고 인간들은 기계에 밀려 일자리를 잃어가고 국가가 제공하는 기본소득으로 연명하게 될 것이라는 경제학자들의 예언이 적중할까? 내가 경제학자는 아니지만 일본에서 사업을 하며 10여 년간 느낀 걸 생각해보면 감히 그렇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 이 부분에서 이 포인트, 감정이란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놓치고 갈 수는 없다는 거겠죠. 그래서 프롤로그에서 본인이 일본 생활을 시작하면서 경험했던 접객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럼 알아볼게요. 오모테나시란 무엇인가 해서 일단 2020년 도쿄 올림픽 유치의 비밀 병기가 무엇이었고 오모테나시의 원리는 무엇이고 하스필러티와 차이점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모테나시란 그러면서 이제 2020년 도쿄 올림픽 유치 비밀 병기인데 이때 이제 그 그러니까 프랑스어를 유창하게 하는 일본인 아나운서가 저희만 할 수 있는 특별한 손님을 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모테나시라고 얘기합니다. 일본인만의 접객 정신이라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오모테나시의 원료를 살펴보면 그러니까 사전적으로는 이런 말이 있대요. 총 4가지입니다. 책 21쪽이고요. 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최대한 표현하는 것이고요. 손님에 대한 환대입니다. 그리고 손님에 대한 고치소오, 그 다음에 온 마음을 다해서 손님을 맞이하는 것이 사전적 의미라고 하고요. 이거를 그냥 뭔가 한자어로 풀이하면은 뭔가 가지고 이뤄낸다는 뜻인데 사전적 의미에 있어서 신이라는 단어와 손님이라는 단어가 되게 특이하죠. 그래서 그럼 신과 손님이 같은 존재로 보는 건가? 이 사람들 그 마음가짐이 그렇다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고치소가 제가 뭔가 해가지고 이게 뭐야? 책 뒤에 나오더라고요. 고치소가 뭐냐면 고치소는 달릴 치와 연이어 달릴 줄을 썼는데 이거는 온 사방을 이리저리 달려가지고 구해왔다는 그러니까 얼마나 대접하고 싶으면 그러니까 옛날이겠죠. 집에 뭐가 왔는데 손님이 왔어. 너무 귀한 손님이었어. 신과 같은 존재야. 이 사람 뭐 해주고 싶으니까 온 사방팔방을 뛰어다니면서 산들에서 뭔가 귀한 것을 대접한다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이 구치소 또는 오모테나시는 그만큼 사람에 대해 그런 사람을 만나고자 하는 욕구인데 이게 왜 그랬냐면 옛날에 일본인들은 사람의 왕래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한 지역에만 오래 살았겠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사람이 눈앞에 나타나면 경계하면서도 경외심을 갖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손님을 말의 비토, 드문 사람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천송강림, 하늘에서 내려온 신과 같은 존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모테나시의 분류에서 신과 손님을 같은 존재로 취급하는 일본인들의 오모테나시 문화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 나오는 게
나 진짜 영어. 하스피탈리티와 서비스의 구분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 오모테나시를 영어로 해보면 하스피탈리티라는 단어도 나오는데, 그러면 그 이외에도 에티켓, 매너, 뭐 서비스 등이 있다. 그러면 하스피탈리티의 어원은 무엇인가라고 하면 이거는 10다군 십다군 전쟁을 할 때 여기는 이제 호스, 호스, 오티스라는 게 이방인이고요. 그다음 손님의 호스페스라는 환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이면서 환대하는 약간 적과 같은 의미가 있어서 일본인들의 신이라는 존재와 조금 더 적대적인 느낌이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다음에 서비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서번트, 노예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오모테나시를 뭔가 비슷하다고 때문에 약간 호스피탈리티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오모테나시 조금 더 상위의 개념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서로서로 나도 행복하고, 그러니까 나를 희생하면서 누군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당신과 내가 함께 행복하는 공존하는 그런 느낌의 오모테나시라는 표현을 쓰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나와요. 28쪽에서 나는 오모테나시를 경험해봤나 했더니 여기 나와요. 28쪽에 일본 대표 장소는 고급 숙소 료칸이나 가이세키입니다. 그리고 제가 엄마를 모시고 일본 그 유후인을 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엄마가 나이가 많이 드셨으니까 좀 좋은 거 해드리고 싶어서 거기 노천탕이 따로 있는데 저는 이제 방에 딸린 개별적인 노천탕을 했어요. 그리고 또 거기 일본 고급 료칸은 가이세키라 그래서 식사를 직접 방으로 갖다 줍니다. 완전 진짜 성찬으로. 그다음에 엄청나게 정성을 들여서 이렇게 무릎 꿇고 와서 해주고 이불 도 펴주잖아요. 그때 엄마 거의 80대셨는데 엄마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하실 정도로 정말 극진한 대접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분명히 엄마도 제가 그 꽤 비싼 돈을 1박에 10 얼마였어요. 거의 20만 원 돈이었는데 그래도 엄마가 너무 좋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그 값어치 이상을 하기 때문이지 않나? 그래서 이게 엄마가 저희가 느꼈던 그런 접대가 아마 오모테나시, 접대기 이 의미지 않나 싶습니다. 28쪽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제가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모테나시는 그럼 비싼 대가를 치르는 것들만 접객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느냐? 근데 작가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비싼 대가를 치르지 않고도 고객이 원하는 바를 고객의 입장에서 미리 생각하고 최고의 일을 갖추어 대하는 오모테나시 기본 정신을 계승하면서 수익이라는 자본주의 명제도 있으면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는, 의미 있는 성과가 제일 진짜 저에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은 소비자도 있겠지만 저처럼 1인 기업 하시거나 창업하시거나 사업을 하신 분들 보면 의미 있는 성과가 중요한 거죠. 의미 없는 성과는 결국 우리 목표를 달성하면은 허무해지기 때문에 의미 있는 성과가 중요합니다. 제가 조금만 더 이야기 나눠볼게요.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사톡 카메라입니다. 카메라 요즘 많이 쓰시나요? 저도 이제 미러리스 계속 가지고 있다가 지금 계속 구매하고 캐논 하나 있는데, 미러리스 전에는 필름 카메라였죠. 근데 필카가 어떻게 됐나요? 우리가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휴대폰 덕분에 그런 옛날 그런 아날로그 카메라, 필름 카메라가 많이 사장됐잖아요. 근데 사토 카메라는 아직도 건재하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5시간 접객에 만들어낸 기적과 찌라시 마케팅 두 개로 구성되어 있는 챕터. 잉여와 비효율로 승부한다. 이거 잘 들어보세요. 잉여와 비효율로 승부를 한다. 승부가 되는 단어인가요? 아니지 않나요? 잉여와 비효율로 뭘 승부한다는 건가요? 이 사람들은요, 17년 연속 1등입니다. 카메라 판매 시장 비율만 해서. 그리고 시장 전체가 줄어드는 불경기 속에서도 무려 44% 높은 영업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뭐 하는 건가요, 지금? 잉여와 비효율로 보이는 영업 전략이 이익을 낳는다고 역발상을 했습니다. 철저히 시대 역행화점 보이는데 이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이제 비법은 바로 무엇이냐면 엄청나게 긴 접객 시간이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긴. 최대 5시간, 짧으면 1시간. 이 사람들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최장 5시간에 걸쳐 진행되는 사토 카메라 접객에는 반드시 상품 설명이 있는 게 아니고요. 카메라 촬영 기법, 여기서 찍으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출사 포인트, 그 다음에 인화하는 것까지. 근데 이거 그러면
누가 이렇게 하지? 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의 타깃은요. 카메라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보셨듯이 non 커스터머, 카메라를 잘 사용해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주제에 장시간 접근을 하는 데에는 사토 카메라에 노릴 수가 있습니다. 책 34쪽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토 카메라의 타깃 고객은 카메라를 잘 아는 고객이 아닌 카메라에 별로 흥미가 없는 논 커스터머라고 합니다. 사진에 취미가 없는 고객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와, 그렇군요. 대단합니다. 그래서 방법은 하나예요. 파는 방법은. 그냥 무조건 어떤 이유로든 사진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 거여서 이 사람을 앉혀놓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잡담력과 푹신한 소파임이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막 혼을 빼놓는 거죠. 그러니까 카메라로 얘기하게끔 초조초조 대화를 끌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토 카메라 잘 이렇게 흑백이를 보이지 않는데 1대1로 앉아서 카메라 그 소파가 길쭉해서 둘이 앉아서 대화를 나누기 좋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사진과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를 시작해서 카메라로 옮겨간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상장, 디카 시장성에서도 대다수의 그 전문점들이 고객 증탄전 할 때도 이 사람들이 휘말리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고객 접대라고 합니다. 근데 또 하나 특이한 점은 이 사람들이 뭐로 또 영업을 수익이 나냐면 인화, 프린트 서비스가 있다고 합니다. 왜 프린터스를 굳이 해야 되나 봤더니 함께 사진을 고르면서 고객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는 점도 이유가 되고요. 또 하나는 비효율적입니다. 뭐가요? AS 기간이 11년입니다. 통상 10년 이상 1년 더 줘서. 그러니까 뭔가 조금 더 특이하게 하는 게 있네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진 인화라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서 또는 또 하나의 수익 모델을 하면서 무엇을 이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거냐. 장시간 접객을 통한 초보자 고객을 발굴하고요. 프린트 사업을 중심으로 한 수익 구조가 있고요. 장비 사후 보증 기간 동안 고객과의 관계성, 그러니까 관계성 강화인데 이거 딱 보면서 그럼 나 최서연의 고객과의 관계 접점에서 이렇게 세 가지 뽑아보면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공부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 인화랑 서비스를 넣은 이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고객이 새로운 카메라 사는 것보다 손에 있는 카메라 한 장으로 더 많은 사진을 찍게 하는 것이 수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서비스도 대비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게 다 연관되어 있죠. 소파 길쭉하게 길쭉하게 있는 곳에서 앉아서 이야기하고 고객의 라이프스타일 파악하면서 사진을 골라주는 인화 서비스를 또 수익을 발생시키는 이런 부분들이 또 하나 있고요. 그 다음 비효율적 전략도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찌라시 서비스입니다. 찌라시 마케팅인데 찌라시라면 종이잖아요. 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에 누가 찌라시를 뿌려요. 거의 식당 아니고 거의 뿌리지 않잖아요. 이 사람들이 일부러. 그다음에 거기에 뭐 써놨냐면 그 점장이 학교 출신 학교 써온답니다. 일본은 철저 이런 지역사회이기 때문에 더 그런 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 찌라시를 보고 누군가 찾아와서 나도 어디 학교인데 당신도 이 학교입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인맥 관계도 성장이 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결국 우리는 했던 것들인데 놓치고 있던 그런 약간 인간 휴먼에 대한 그런 감성적인 거를 많이 건드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토 카메라 미녀와 비효율로 승부한다 부분까지 제가 오늘 오모테나시 접객의 비밀을 읽었는데요. 나머지 도쿄인즈, 농장, 뱅가드, 슈퍼호텔, 세이코마트, 도쿄 디즈니랜드까지 해서 또 이제 제가 읽어보고 이 내용 추가할 부분에서 도움이 되겠다 그러면 제가 다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얇지만 어떤 분이 읽으시면 좋을 거냐면 말씀드렸듯이 사업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내가 지금 1인 기업 또는 뭔가를 운영하는 뭔가를 하는 그러니까 생산자예요. 그러면 생산자라는 게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그 관계성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고객과 뭔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 참 좋게 열심히 하는데 뭐가 풀리지 않아라고 하시면 이 책에서 한번 답을 찾아보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넷스토리 질문하시면서 답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책으로 제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다음에 또 창업이나 1인 기업 관련해서 좋은 책이 있다 그러면 저한테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또 그 책 읽고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성공한 사람들 7가지 습관 책 올린다고 했잖아요. 열심히 읽고 있는데요. 내용이 진짜 어렵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냥 일반 자기계발서의 한 10배 이상 어려운 거 열심히 읽고 있으니까 또 제가 그 시즌이 되면은 타이밍이 되면은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책모음과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당신은 이미 당신이 원하는 그곳에 가 있습니다. 책모음에서도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